네, 요즘 더워도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특히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 더위라서 체감하는 폭염이 더 심한 것 같은데요. 자세한 폭염 상황과 전망을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그야말로 장마가 끝나니까 폭염이 바로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다 내려져 있고요. 특히 매일매일 이제 날이 갈수록 이 폭염특보가 확대가 되고 그리고 단계도 더 상향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대전과 광주, 대구와 부산, 울산, 그다음에 세종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내륙 대부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이제 조금 전 11시를 기해서 경기와 강원, 충북, 호남, 영남, 그러니까 이 전국에 있는 곳곳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가 폭염경보로 단계가 다시 또 올랐고요. 그 밖에 강원 철원과 양구, 인제에도 새롭게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경보 또는 폭염주의보, 우리가 폭염주의보가 낮 기온이 33도 이상이고요. 폭염경보가 35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람 체온에 가까운 이런 낮 기온이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상청에서는 이 온열 질환에 대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 온열 질환에 대한 대비가 크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고 오늘 예상되는 낮 기온이 서울 33도, 광주가 35도, 대구가 37도가 예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35도 안팎, 특히 이제 중부보다는 남부 지방에서 35도를 웃도는 극심한 폭염이 나타나겠고요. 전국적으로 날씨가 굉장히 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온열 질환뿐만이 아니라 자외선에 대한 대비도 오늘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겠네요. 네. 특히 또 중부지방과 일부 영남 지방에서는 오후에 이제 그 오존 농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맑고 그다음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 이 오염 물질 중에서 오존이 활발히 생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 더위도 굉장히 극심하고 자외선 강도도 강한데 오염 물질까지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오늘 가급적이면은 이 오후 시간대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열 질환뿐만이 아니라 이게 또 피부 질환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이게 좀 습하다고 할까요? 상당히 이렇게 끈적끈적한 더위인 것 같은데 불쾌지수도 상당히 높다고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불쾌지수가 70 이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70 이상이면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입니다. 우리가 높음 단계로 본다면 이 불쾌지수가 높음 단계이면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음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보다 이제 더 높다는 거죠? 높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또는 짜증을 느끼게 되는 이런 무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여름에는 사실 이 더위가 이제 30도 이상이 웃돌면서 더위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불볕더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볕더위라는 것은 나무 그늘에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습기가 좀 아무래도 습도가 낮기 때문에 더위를 좀 피할 수 있는, 또는 이제 물가에 간다면 우리가 이제 더위를 좀 덜 느끼게 되는 더위가 불볕더위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한여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습도가 높은, 말씀드린 대로 불쾌지수가 높은 더위인데 이런 더위는 나무 그늘에 있더라도 더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습도가 이 열기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람도 잘 불지 않게 되고 아무래도 습도가 굉장히 높은 더위이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더위입니다. 그래서 불쾌지수가 높고 나무 그늘이나 물가에 가신다 하더라도 더위를 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역시 가급적이면 오후 시간대 외출을 자제하는 그런 더위. 우리가 보통은 지금 같은 더위는 가마솥 더위 또는 이제 찜통 더위 이렇게 좀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장마비가 이제 그치고 나서 완전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됐는데요. 장마가 굉장히 좀 오래 짧게 지속이 됐습니다만 많은 비가 내렸죠. 그래서 한반도 이 상공에 또는 이제 공기 중에 습도가 굉장히 많아지게 됐고 여기에다가 한반도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들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습도 높은 더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60대 용접공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 온열 질환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요. 사망자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제 2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 주말은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아무래도 집계가 된다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7월 1일부터 이제 7월 7일까지의 온열 질환자가 52명, 52명이 발생을 했는데 지난주에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145명입니다. 그래서 3배가량, 일주일 사이에 3배가량 급증을 하게 됐고
되겠고요. 온열 질환자 중에서는 특히 이제 여성보다는 남성의 비율이 좀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이 차지하게 되고요. 예, 예. 특히 이제 50대 이상의 고령자가 또 이제 83.6%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생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뭐 정오 사이 아니면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그래서 오후 시간대 온열 질환자가 또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온열 질환자는 6월, 7월, 8월 중에서는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불볕더위보다는 이렇게 습도가 굉장히 높은 끈적끈적한 더위가 시작이 되는 7월 달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역시 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결국에는 뭐 궁금한 것이 이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 부분은 상당히 가장 많이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번 폭염은 열흘 이상은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우리가 뭐 원인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한반도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들이 이미 한반도를 완전히 감싸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여기에다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우리가 폭염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 중국 쪽에서 그러니까 몽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티베트 쪽에서의 고원에서의 고온다습한 건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뜨거운 열기들이 한반도 쪽으로 역시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열기들이 한반도 상공으로 들어오고 있고 한반도 지상부터 상공까지 남쪽에서 또 고온다습한 공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이중으로 이 열기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열기가 쉽게 좀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우리가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들이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쪽으로 또 열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야구장의 돔처럼 한반도가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흘 이상은 지금의 열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기상청의 이 중기예보에 따르면은 7월 하순 정도까지도 비 소식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열기가 아무래도 33도를 웃도는 이런 무더위는 계속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습기가 지금 열기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밤사이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이 되면은 지면에 쌓여있던 열기들이 우주로 이제 방출을 하게 되는데 지금 수증기가 공기 중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면의 열기가 수증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시 지면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사이 열대야라고 보통 하는데 우리가 열기가 계속해서 지면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청주 같은 경우는 닷새째 열대야가 발생하고 있고 강원 동해안에서도 사흘째 열대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밤더위가 굉장히 극심하고 이 밤더위도 역시 낮더위와 마찬가지로 한 열흘 이상은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온열 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고 장맛비가 좀 내리면 괜찮습니다만 지금 장마가 거의 끝났다라는 이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장마 전선이 중국 북동 지방에 머물고 있으면서 북한 지방에 지금 장맛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7월 하순에 보통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이르군요. 그래서 장맛비가 좀 끝날 가능성이 있겠고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폭염과 열대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뭐 이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뭐 자외선 지수가 높기 때문에 외출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좀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둬야 할 아니면 좀 이런 주의사항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온열 질환이 어떤 때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지를 아신다면 뭐 대피하는 방법, 뭐 폭염에 대해서 좀 대비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전체 환자 중에서 남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성이 아무래도 오후 시간대 외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후 시간대 가급적이면 외출을 줄여주시는 게 좋겠고 특히 이제 환자 중에서는 고령자 50세 이상의 환자가 역시 또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는 특히 또 주의가 필요하겠고 우리가 이제 폭염이 굉장히 극심할 때 어린이 또는 이제 유아 같은 경우는 이 폭염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이 어린이나 아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아무래도 이 굉장히 좀 습도가 높은 더위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금방 지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좀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고 온열 질환의 초기 증상 그러니까 메스꺼움이나 또는 어지러움 등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즉시 이제 어떤 활동이라든지 작업을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출할 때 가벼운 옷차림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물병도 반드시 꼭 휴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가축이라든지 이런 동물에 대한
피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무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식물이나 축사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기상청에서 매일매일 이 폭염 특보 상황을 발표를 하고 기상청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예보관이 또 따로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 특보 상황을 수시로 라디오라든지 TV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다량의 술이나 카페인 음료를 마시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물, 특히 이제 수분을 아무래도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이온 음료 같은 것도 자주 마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라고 기상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주의사항을 자세하게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폭염 상황과 전망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